자, 이렇게 자동화가 실행이 되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제 노션에 봤을 때는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정말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주다 보니까 기사에 있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생성된 거 페이지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션어글입니다. 오늘은 자동화와 AI를 활용해서 저만의 신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경제에 관련된 신문을 크롤링해서 노션으로 기사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요. 노션에 대한 그 기사들 중에서 저에게 필요한 기사들을 분석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출력해서 읽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신문 읽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훨씬 더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방법을 전부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에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결과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신문 기사가 이렇게 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문은요, 피드 보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기사 중에 하나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사의 URL과 뭐 게시 날짜, 뭐 상태, 뭐 카테고리, 그리고 안에 본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들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필터가 걸려서 그런데 이 필터에서 읽기 완료로 체크된 것만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읽기 완료한 기사들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션 AI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쓴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좀비 채권이 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이 기사 내용이 좀비 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 들어본 단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 같았으면 이 단어를 일일이 좀 서칭을 하고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봤어야 되지만, 이 공부하는 것도 결국엔 시간이다 보니까 또 귀찮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노션 AI한테 활용해서 정말 5초 만에 만들어준 자료이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끝이 아니라 이 AI 리포트라고 저만의 또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해당 날짜의 기사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2월 6일 날짜의 기사들을 쭉 읽고 이게 AI로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뭐 이렇게 한 줄 요약도 해주고요. 각 챕터별로 소제목도 만들어주고 아주 쉽게 정말 경제 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투자자로서 체크리스트, 경제 중에서 좀 나는 투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신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나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글을 또 써줬습니다. 이것도 다 AI가 써준 거예요. 제가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가 꽤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정보들을, 기사 정보들을 노션에 자동으로 매일 아침 7시에 등록을 했는지 메이크 화면으로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이크는 여러 가지 모듈을 통해서 나만의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툴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매일경제 뉴스 자동화를 위해서 매일경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노션에 정보들을 넣는 이런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유를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원리로 이걸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초보자의 용어로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고유값이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사실 이제 이 경제신문 스크랩을 할 때는 매일 경제 이 정보부터 먼저 가져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우선은 고유값을 만들어 줬어요. 이 고유값을 만들어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복되는 기사들을 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시트를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해당 시트가 제가 자동화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매일경제라는 제목에 이 시트 1에 현재 여기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제목과 URL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URL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자동화로 어떻게 보면 다 넣은 정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동화가 끊임없이 잘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고유값은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고유값을 만들고 싶어서 URL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목이 동일한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URL로 확실하게 정보가 다른 것들을 추출을 해서 고유값을 들어줬고요. 이 고유값의 배열을 만듭니다. 이 배열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어떤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나중에 어떤 값과 이렇게 여기 나열이 된 정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값이 이 배열 안에 속해 있는지를 비교할 때 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고유값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배열을 만들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메일 경제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요. HTTP 모듈 중에 메이커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URL을 통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이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돌려서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메이크 시나리오가 돌아갔는데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인풋이 되어 있고 아웃풋에 텍스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 뉴스에 관련된 것만 추출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링크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끝부분. 여기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코노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매일경제에서 구분하는 하나의 챕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에 관련된 것만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이코노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코노미라는 텍스트가 들어있어서 내가 요거의 패턴, 이 패턴에 해당하는 경제 신문만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모듈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신문을 쭉 가지고 와서요. 그 각 정보들에 대한 기사 하나하나씩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는 68번, 즉 이 모듈에 대해서 추출된 아웃풋이 있겠죠. 지금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밸류 값이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부분은 똑같은데요. 여기 네임 부분이 다르고요. 인덱스가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네임과 밸류 값을 활용해줘서 이제 고유한 기사 링크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링크에 대한 기사 정보들을 얘가 가지고 올 거고 그걸 통해서 기사 제목을 추출하게 돼요. 여기를 또 한번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라는 패턴이 봤을 때 제목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정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패턴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밸류 값을. 나머지도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목은 참 잘 추출이 됐는데 아쉬운 게 이제 매일경제라는 텍스트가 좀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지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들을 추출하는데요. 이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있어요. 아티클 바디에 속하는 이런 정규식을 만족하는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출하는데 이렇게 추출하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을 잠깐 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그대로 넣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런 쓸데없는 단어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당 모듈인 HTML to text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이 HTML 코드를 텍스트로만 변환해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변환하게 됐을 때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노션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초간의 딜레이를 잠깐 걸어주고 노션에 페이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노션에 말하는 페이지는 우리가 아까 노션 화면을 봤을 때 지금은 피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표로 봤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제목인 여기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에서 만들었던 이 기사 제목이 결국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의 제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듈을 설정할 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밸류 값, 이 제목 값에서 매일경제라는 텍스트 여기 있는 부분이 빼고 empty string은 이제 비어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값 중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갔던 여기 부분을 빼서 제목을 넣어줘 라는 어떤 수식이고요. 그리고 게시 날짜 적어야겠죠. 이 자동화가 실행된 오늘을 기준으로 게시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노션 페이지를 먼저 이렇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이 페이지에 이 본문 내용들을 넣어줘야겠죠.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 페이지 제목이 딱 만들어졌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사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 본문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한 이 모듈의 아웃풋 값, 여기 있는 아웃풋 값을 이 본문 내용에 넣습니다. 데이터베이스 ID, 여기에서 만들어진 ID에다가 이 텍스트 컨텐츠에 아까 만들었던 본문 내용들을 넣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자동화가 실행이 되면은 비로소 노션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시트에 고유값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고유값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맨 마지막 정보에 가서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구글 시트에 들어간 이 제목과 URL이 노션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죠. 아프지 않고 사는 나이가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메이크 시나리오를 나중에 또 내일이 되거나 다음에 또 시나리오를 돌릴 때는 어떻게 되냐, 고유값을 여기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추가된 내용들이 해당 시트에서 동작을 할 때 반영이 되어서 고유값이 매겨지겠죠.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필터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92번 어레이가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배열에 does not contain, 포함하지 않는 것, 즉 내가 만들었던 이 value 값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만 이렇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제가 이걸 또 돌리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자동화가 잘 실행되지만 지금 여기서 막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이미 기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다 막히는 겁니다. 고유값이. 그래서 중복적으로 기사가 들어가지 않게끔 자동화가 실행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로 저는 매일경제뉴스 자동화를 만들어 줬어요. 이 작업을 할 때 저도 물론 이 자동화를 혼자서 독학을 해서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엄청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너무나도 잘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혼자서 하기란 너무 어렵고 챗GPT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패턴을 정하는 부분들은 챗GPT에게 여기 있는 아웃풋 값들을 넣어주면은 챗GPT가 기가 막히게 이 정규식 패턴을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만들 때 제가 어떤 컴퓨터 박사가 아니라 이거를 다 넣은 게 아니라 챗GPT에게 어떤 일종의 패턴을 찾아서 정규식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이 프롬프트를 써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된 패턴을 집어넣어서 자동화가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과물에서 나온 아웃풋 값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웃풋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복사를 해다가 여기에서 기사의 본문을 추출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달라라고 프롬프트를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값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요. 첫 번째로는 이 매일경제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고유값을 비교할 수 있게끔 시트 정보가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고유값의 배열을 만들어주는 동작을 먼저 하고요. 매일경제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 여기 있는 이코노미 같이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식의 패턴을 또 찾아서 관련된 기사만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별 기사에 대한 제목과 본문들을 추출해서 노션에 이렇게 집어넣는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유값을 생성해서 나중에 이 중간에 필터 과정을 통해서 반복되는 기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가 이 자동화의 큰 뭔가 알고리즘이자 자동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가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제 노션에 봤을 때는 이렇게 피드로 보면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사가 2월 8일 날짜, 오늘 날짜로 좀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기사를 읽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뭐죠? 신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쉽게끔 읽게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이제부터는 노션 AI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확대해서 AI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장률 상승 착각하지 마라, 이런 명목 성장률, 실질은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이 너무 어렵고 이런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노션 AI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는 정말 되게 단순한 동작이긴 한데 꽤나 결과가 괜찮아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노션 AI 요금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노션 아이콘이 생기면서 AI를 입력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줘, 그냥 이것만 씁니다. 딱히 길게 쓰지도 않아요. 난 정말 초등학생이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사를 바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주다 보니까 기사에 있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자,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쭉 써주고 있습니다. 네, 수락해 볼게요. 한번 읽어 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뭔가 어려운 내용의 기사들이 쭉 있지만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실질 성장, 물건을 더 많이 만드는 거, 명목 성장, 물건 값이 올라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 아, 이런 게 있구나. 풍선이 커지는 이유는 작년에 사탕 10개를 100원에 팔았는데 총 1000원이 됐다. 올해도 10개를 팔았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됐다. 사탕 개수는 똑같다. 실질 성장은 0%. 와, 이거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이런 거? 돈으로 계산하면 200원이 늘었다. 명목 성장은 20% 늘었다. 아, 실질 성장은 이거고 명목 성장은 이거구나.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었을 때는 사실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은데 이런 것들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는 실질 성장률은 3%씩 자랐고 명목은 4.5%씩 자랐다. 이후에서는 실질은 줄었네. 명목은 올랐다. 왜 그럴까? 물건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 아, 그러면 우리가 물건값이 많이 올랐구나. 그럼 물가가 왜 많이 올랐을까? 아, 이런 식의 이유가 있구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좋은 점은 이거고 나쁜 점은 이거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기사들을 읽게 되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읽었을 때보다 시간은 훨씬 더 주는데 이해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저는 엄청 편하게 기사들을 읽고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 딴 걸 한번 찾아볼게요. 건강보다는 저는 서울 전셋값.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좀 준비하고 있다. 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울의 어떤 주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만약에 읽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I도 물어보는 거죠. 현재 서울에 집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 부부인 나에게 내가 이 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현재 상황에 비춰서 이렇게 결과물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기사들을 쭉 읽을 수도 있지만 기사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어려웠을 때 이런 식으로 요청하게 되면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결과를 벌써 이렇게 잘 추출해주죠. 서울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어떤 지역이 비싸냐? 이런 지역이 현재 비싸다. 봄에 이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 봄에는 이사철이 다가와서 이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 좋은 조건의 집들이 몰리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빨리 움직이자. 아, 나 우리 집 빨리 구해야겠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탱자탱자 놀 때가 아니라 빨리 집을 구해야 된다.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예산을 준비하자. 여러 지역을 고려해보자. 서울만 하지 말고 경기도, 뭐 수지, 성남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자. 지금이 아니면 더 비싸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주네요. 이런 인사이트를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문을 읽는 게 편해지면요. 내가 신문을 꾸준히 읽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또 찾다 보니까 신문 읽는 게 굉장히 필요한 행위처럼 돼서 꾸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내용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이 기사를 그럼 왜 읽어야 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꾸준히 읽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는 맨날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에이전트 개념을 조금 써볼 거예요. 이 에이전트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경제신문을 읽는데 어떤 리포트,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양식을 기반으로 규칙성 있게끔 보고서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에이전트 개념을 쓰면 됩니다. 저는 매일경제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맨 위에는 한 줄 요약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어떠한 소제목을 기준으로 내용들을 적어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멘션으로 기사에 대한 출처를 밝혀주시고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빨간색에 볼드 처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아주 쉽게 핵심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쉽게끔 이렇게 표현으로 두세 줄 적어주시고요. 현재 저는 20대 투자자라서 이런 20대 투자자인 저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이 작성 규칙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렇게 AI 리포트를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여기에다가 추가해주세요 라는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요청을 할 때도 이미 저는 이렇게 적어 놨어요.
오늘 작성된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매일경제 에이전트 지침에 따라서 정리한 보고서를 AI 리포트에 추가해줘 라는 일종의 제가 자주 쓰는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때 이렇게 링크들이 각각 들어있는데요. 이 링크는 골뱅이를 눌러서 검색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가 있는 글들을 쉽게 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복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있는 얘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자, 얘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복사한 내용 그대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면서요. 자, 얼마나 결과가 잘 나올지가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건 페이지 생성 중이라고 뜨네요. 지금 AI 리포트에 추가할 페이지를 만들고 있나 봐요. 이렇게 지금 확대를 잠깐 해봤는데요. 오늘 추가된 3개의 페이지 조회에서 자, 이렇게 결과물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를 만들어줬고 업데이트가 됐다는 건 이제 읽기 전을 읽기 완료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3개의 기사를 업데이트를 해줬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생성된 거 페이지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리포트 명목 현상 착시와 탈한국 논란이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써줬네요. 명목 성장률은 유지되지만 실질 성장은 정체되는 구조 속에서 상속세 논란과 건강 수명 격차가 부각되는다. 뭐 이렇게 적어줬고요. 경제 성장의 착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착시가 있나 봐요. 상속세에서 탈한국 논란, 보유 재산도 뭐 감소한 추세다. 건강 수명에 대한 격차도 이렇게 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별로 안 늘었다. 물건 값이 올라서 커 보이는 거였다.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많이 떠난다는 말은 과장이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8년 더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문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매일 아침에 업로드된 그 기사 내용에서 그냥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냥 요청만 한 줄 딱 보내면 이런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나는 굳이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 다 열어서 안 봐도 사실 상관없었고 그냥 리포트 아까 만들어진 이것만 잘 읽으면은 기사를 굉장히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신문을 저도 원체 안 읽다가 거의 안 읽었죠. 대학생 때도 안 읽었고 그냥 성인이 돼서 좀 읽었는데 이 신문 읽는 게 습관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 모르고 투자에 대한 고민도 사실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보가 없기도 하고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라도 꾸준하게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경제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현재 30대 때 자산을 모으고 있는 지금 저의 현상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좀 또렷하게 보여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시야가 많이 확장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신문 읽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꾸준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써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메이크 세팅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이크 시나리오 만드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다운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계정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쭉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주시면요. 저처럼 이런 자동화를 실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대부분 매일매일 쓰고 있는,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린 경제신문은 신문을 정말 읽지 않는 사람에서 매일매일 신문을 읽게끔 만들어준 정말 엄청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다운받아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유용한 노션, AI, 자동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자료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노션럭을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